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목표로 그린 뉴딜 기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오늘 아침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경제구조 저탄소와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 중립 사회의 공정 전환이라는 3대 정책 방향과 제도 기반 강화라는 3+1 전략 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말 배당 시즌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결산 배당 축소 방안에 관한 협의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자본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한 3조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지원에 보다 초점이 맞춰질 예정입니다. GC 녹십자의 코로나19 혈장 치료제를 투여받은 70대 남성 중증 환자가 최종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임상 개발 중인 혈장 치료제를 사용해 완치된 국내 첫 사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 호기롭게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약간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코스닥 쪽으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수로 전환하면서 다행히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증시가 상향되고는 있기는 한데 그중에서도 IT 업종이 주도하고 있는 이유가 계속적으로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머지 종목들에 있어서는 개별 이슈가 작용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소식으로 바이오 업종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요일이니까요. 주말을 좀 살펴보자면 그동안 글로벌 상황의 분위기 그리고 국내 상황의 분위기가 다소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오히려 이 부분이 경기 부양책에 불을 지폈고 3대 지수 신고가로 마감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코로나19 신규 일일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내일부터 2.5단계로 격상이 됐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11 또는 2612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15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장 이슈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우리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2,700선 돌파를 했는데 이 배경에 이제 원화 강세 그리고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등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한 주간의 이벤트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는 12월 7일부터 좀 첫째 주가 지나가고 이제 다시 중순대로 들어가는 상황들인데요. 일단 이번 주도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일단 이제 유럽과 미국에 이어지는 확진자 추이와 함께 백신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인데 가장 먼저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국내 이슈로서 초저유동성 주식이 일단 30분 동안 단일가 매매로 바뀝니다. 그동안은 한 10분간 단일가 매매였는데 좀 더 늘어났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매매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중에서도 유동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기업 가치는 뛰어난 종목들은 있기 마련인데요. 그런 쪽에서 일단 아무래도 유동성이 좀 적다 보니까 매매는 좀 힘들겠다라는 것 쪽에서 34개사 종목들이 편입된다는 점 일단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영국의 코로나19 백신이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접종이 시작됩니다. 지금 여왕 부부도 맞으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가장 먼저 유럽에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선도적인 모습들 쪽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일단 여기서 저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들은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라든가 그리고 또 국민들이 크게 큰 저항 없이 백신을 맞아서 어느 정도 코로나19의 사태를 벗어나는 데 일조를 하는 거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원활하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국가들 쪽에서도 변화가 시작이 되겠죠. 그런데 처음 분위기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명신산업이라는 회사가 신규 상장됐는데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테슬라 협력사다. 단 쪽에서 부각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하지만 이제 최대 지수 MS 오토텍은 그 전에 미리 반영됐다가 오늘은 주가가 좀 힘이 없는 상황들인데 항상 최대 주주가 수혜를 받는다는 부분들은 상장 전까지입니다. 상장 이후에는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는 부분들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오늘 중국의 11월 달 무역 수지가 발표됐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중국과 미국의 차이가 좀 크죠.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경기 회복세와 함께 꾸준하게 무역 수지에 대한 개선 쪽에 가닥이 잡고 펴지고 있는데 미국은 여전히 힘듭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탄생해도 지금 같은 기준으로 보게 되면 미중 간의 무역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는 쪽에서 중국에 대한 간섭 견제는 계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반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이제 독일의 10월 산업 생산이 발표될 텐데 최근 들어서 발표되는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지표는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첫 번째로는 일단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표들 별로 안 좋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도 어느 정도 그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는지가 가장 큰 첫 번째 흐름이고요. 두 번째는 이 브렉시트와 관련된 흐름들인데 브렉시트가 지금 또 얘기로는 추가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상황들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이쪽을 통해서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강세, 달러가 약세 구조 쪽으로 이어갔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지금 브렉시트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더 힘들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유로화가 약세로 가겠죠. 그러면 달러가 강세로 가는 모멘텀으로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기조 쪽에서 오히려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자금의 기반이 달러와의 추이였다라고 변화가 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이번 주 계속 확인하면서 유로화와 달러와의 움직임 같이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12월 8일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FDA 자문그룹에서 회의를 수집하는데 여기서도 일단 이제 백신 관련된 얘기, 즉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백신을 승인할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영국 쪽에서 큰 변화 없다 그러면은 아마 승인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경제지표 쪽에서 독일의 12월 주 경기기대지수 그리고 또 미국의 11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지표를 봤었을 때 일단 낙관지수 기대지수입니다. 즉 그러면 앞으로 경기에 대한 심리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해서 면밀하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또 소기업 쪽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경기와 밀접하게 맞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독일이 먼저 꺾이기 시작하고 미국도 그렇게 썩 분위기가 좋은 상황들은 아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도 얼만큼 더 안 좋아지느냐에 대한 분위기가 반영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12월 9일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국제 전기 자동차 엑스포가 제주 컨벤션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열리면은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제주도입니다. 갈 수가 없죠. 방송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은 지금 전기차 관련된 쪽에 최근 들어서 어떤 중소형주 쪽으로는 좀 탄력이 떨어지는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변화 요인들이 또 같이 맞물릴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신규 상장되는 회사들이 이번 주도 몇 개가 있는데 먼저 이날은 퀀타 매트릭스라고 하는 회사가 신규 상장되고요. 이 해외 진단 의료기기 시약 연구개발 업체다 보니까 최근에 바이오주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쪽에서 흐름을 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텐데 그나마 중국 쪽에서 한동안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등하면서 부담감이 컸는데 좀 안정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근데 아직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좀 정체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켜보는데 그래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상대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은 좀 완화되어 있다 한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12월 10일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선물 옵션 동시만길입니다. 상당히 또 중요하게 변동성이 커질 쪽으로 바라볼 상황들인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얘기로 하게 되면은 채널이 돌아가실 것 같아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동안은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선물이 더 저평가였죠. 근데 이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선물이 고평가, 현물이 저평가 쪽으로 바뀌는 기조가 확인되면은 오히려 지금까지 프로그램 매도만 계속 쌓여있던 부분들이 매수로 전환되겠죠. 그럼 시장의 또 하나의 변화가 될 수 있는 흐름들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번 만기일 이후에 흐름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공인증서가 폐지됩니다. 몇 차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 만큼 관련돼서 이 공인증서 폐지와 관련된 모멘텀이 시장에서 강하게 작용할지는 일단 주가는 어느 정도 올라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테마주는 오히려 그 시점쯤에서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올라오게 되면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이날 또 상장되는 종목 중에서 엔젠바이오가 있습니다. 이쪽은 또 어떤 정밀 NGS 기반의 정밀 진단 제품, 즉 또 시약 관련된 바이오 쪽과 비슷한 쪽의 내용들이죠. 이쪽도 탄력 받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날 또 ECB 기준금리가 결정되는데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보다 유럽의 동향들,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또 앞서 말씀드린 브렉시트 관련된 얘기들은 동향들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ECB도 지금 당장 어떤 금리와 관련된 쪽의 변화보다는 일단 뉘앙스가 더 중요하겠죠. 앞으로 계속 돈을 풀고 재정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를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12월 11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그리고 KRX 300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다음 날 정기 변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선물 옵션 동시 정일까지 관련된 편입되는 종목들이 많이 오른다 그러면은 그 전에 미리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가져가는 것은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포스코가 이사회가 진행되는데 수사업 진출 위한 여러 가지 얘기들 또 로드맵을 발표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주가는 이를 반영하면서 먼저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 쪽에서 그 전에 오히려 주가 상승력이 좀 크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쯤 이익 실현하는 것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인바이오가 신규 상장됩니다. 이 회사는 농약 관련된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그래도 농약 관련된 회사 중에서 녹색 기술 관련된 첫 1호 인증을 받았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데 농약과 녹색 기술 좀 안 어울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와 관련된 친환경 모멘텀들이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11월 생산자 물가지수와 미국의 미시간대 소비심리평가지수가 같이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 동양은 의외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좀 가파르게 움직입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씩 높아진다라는 관점 쪽에서 좀 더 가팔라지는지 흐름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한 주간의 이슈들 살펴봐 주셨는데 중요한 부분도 많습니다. 유로와 달러의 변화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옵션 만기일들도 이렇게 있는데 그동안에는 계속 이제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3,000선까지 바라본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19 확산세도 계속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앵커님도 모르시고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 대한 동향은 아무래도 지금 또 중요한 굵직한 이벤트가 많다 보니까 일단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레벨 하더라도 지금 같은 어떤 유동성이 강한 장세에서 시장을 좀 매크로하게 시장의 지수에 대해서 예측한다는 것은 솔직히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한번 우르르 흔들렸다가 또 다시 우르르 올라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백신 효과 때문에 어느 정도 내년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까지 안고 움직인다라는 점을 염두로 하면서 대응해야겠지만 일단 단기 급하게 올라왔던 상승에 따른 부담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분위기는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대형주가 일단 차익 효과 들어가게 되면은 시장이 큰 변화만 없다고 하게 되면 약수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은 타이밍은 중소형주 쪽으로 좀 더 관리하면서 대응할 때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상승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상승이 좀 이어져서 어느 정도 단기 이격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차익 실현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그동안 좀 더 부진했던 섹터나 종목들 쪽으로 대응하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쪽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관점 계속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대응해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펠리드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오늘장 이슈부터 전략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는요, 이 시각 객장에 어떤 일들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객장 상황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 시각 수구 주체별 그 매수항의 종목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코덱스 200,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HLB, 이오플로우, 알테오젠 등이 매수하기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오선주, HDC, 현대산업개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동진세미캠, 인트론바이오, RFHIC가 매수 상위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반적인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오늘도 역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업종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이외에 이제 바이오 섹터,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 섹터 쪽으로도 외국인 기관의 좀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장은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지난주 이제 사상 처음으로 이제 코스피 지수 2,7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 오늘은 좀 숨고르기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주말에 이제 2.5단계로 이제 확대가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5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좀 전환했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오늘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반도체 업종과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바이오 섹터의 강세, 이 부분을 이제 제외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외의 반도체 바이오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 및 그 종목들이 지금 약세 흐름을 지금 띠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지수는 계속해서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는 반면에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그러한 좀 시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장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지금 하락 종목 수가 지금 상승 종목 수 대비해서 오늘도 한 2배 이상 많은 그런 시장 흐름이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의 이제 투자 심리는 이제 약화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사실 이제 반도체 업종과 이제 바이오 업종만이 상당히 지금 강세의 흐름을 띠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당분간 이제 내일장에서도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연말 배당 수익을 목적으로 한 그런 배당주 쪽으로의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연말 그 배당주를 비롯한 이제 반도체, 철강, 화학 업종 같은 최근에 지금 견조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대표적인 이제 실적 개선 업종 중심으로 좀 관심을 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소 숨고르기에 들어간 우리 시장에서 실적 개선 업종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정영호 과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 시각에는요, 어떤 종목과 섹터가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SK하이닉스, 녹십자 랩셀, 명신산업입니다. 자, 먼저 SK하이닉스입니다. 네. SK하이닉스 현재 2.61% 상승한 11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한때 12만 원을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2001년 이후 무려 19년 11개월 만에 12만 원을 기록한 건데요. 내년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 전망에 5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의 상승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대만 생산 설비 정전, 중국 경쟁사 진입 지연 등으로 업계에서는 추가 상승 여력도 존재한다는 평가입니다. 이와 함께 SK하이닉스 오늘 업계 최고 수준인 176단 4D 낸드 플래시를 개발했다고 밝히면서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녹십자 랩셀입니다. 네, 녹십자 랩셀 현재 17.66% 상승한 85,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녹십자는 어제죠. 코로나19 혈장 치료제를 투여받은 70대 남성 중증 환자가 최종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임상 개발 중인 혈장 치료제를 사용해 완치된 국내 첫 사례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 혈장 치료제는요,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환자의 혈장을 추출해서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성분을 찾아서 고농도로 농축 정제한 의약품입니다. 지난 2일부터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온 녹십자 랩셀, 완치 소식이 전해지자 개장하자마자 급등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녹십자 관련주들도 함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녹십자 랩셀은요, 세포 치료제 개발과 셀 뱅킹,
검체 검사 서비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녹십자 랩스에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은 명신산업입니다. 네, 명신산업 오늘 30% 상승해 16,900원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테슬라의 부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명신산업입니다. 오늘 첫 상장을 했는데요. 이 시초가가 공모가 2배로 형성한 뒤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시초가는 공모가 6,500원의 2배인 13,00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장 초반 10% 급등하면서 시작했던 주가는 오름폭을 키워가면서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명신산업은 역대 공모 청약 사상 최고의 경쟁률 1,372대 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명신산업, 이 강판을 고온으로 가열한 뒤 급속 냉각하는 핫스탬핑 공법을 통해서 차량용 외장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테슬라 등의 제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 살펴봤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세계 경제를 지배해온 월가, 그리고 그 월가에서 10여 년간 몸담았던 브라이언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월가의 늑대, 브라이언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슐러 지표를 통해서 우리 시장이 얼마나 과열되어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 시장을 좀 반영해주는 이야기들 풀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오늘 공포와 탐욕 지수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부분도 투자 심리를 반영하는 7가지 지표가 있고 이걸 반영해서 시장을 분석했는데 0에 가까워지면 공포 심리가 작용하고 또 100에 가까워지면 탐욕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본다고 합니다. 좀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것은 투자자들의 감정을 분석하는 건데 영어로 investor sentiment analysis죠. 그러니까 sentiment 분석. 테크니컬 분석, 차트 분석, 펀더멘털 분석도 중요하지만 투자자들의 심리, 그 심리가 어떤 상황에 있나도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 탐욕이 지금 매우 강하게 돼 있어요. 그 CNN 지표를 보면 그때 한 1월달, 2월달도 100 가깝게 탐욕이 들어와 있는데 보다시피 3월달에 엄청 큰 폭락이 왔잖아요, 시장에. 근데 다시 지금 그 100 점으로 지금 다시 가고 있는데 이것은 반전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contrarian indicator. 이때 개미 투자자들이 이게 탐욕이 되게 많을 때 실수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시장 타이밍이 제일 안 좋은 분들이 개미 투자자일 때 개미 투자자인데 개미 투자자들이 탐욕이 제일 강할 때 더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감정 분석도 저는 심리적으로 엘리엇 파동은 심리잖아요. 심리를 분석하는데 이게 지금 탐욕에 와 있다. 꼭 탐욕에 와 있다. 엄청 큰 탐욕에 와 있다 해서 시장이 막 바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타이밍 이슈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의 경고를 주는 거죠. 지금 너무너무 탐욕이 많으니까 혹시 반대를 생각하지 않나 그런 지수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표를 보니까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거의 100에 가까운 걸 봐서 지금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탐욕에 가까워져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거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요, 지난 시간에 또 말씀을 해주셨던 게 현 시장에 거품이 당연히 있고 이게 위험 수위라는 걸 암시하고 또 경고의 메시지까지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지표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저번 주는 그때 그 지수 수익률, 그러니까 S&P 500의 그 price to earnings잖아요. 시가총액의 수익을 비교했는데 오늘은 시가총액의 S&P 500의 총 매출, 그러니까 S&P 500 전체 500개 회사를 시가총액을 매겨서 S&P 500의 전체 매출을 나누는 거죠. 근데 그 지수를 또 보면요, 지금 2.64에 와 있어요. 오른쪽에 2.64로 써 있잖아요. S&P price to ratio가 1 밑으로 있으면 매우 가치가 좋고, 그러니까 valuation이 되게 좋고, 1이랑 2 사이에 있으면 적정 가치인데 2에 올라와 있으면 S&P price to ratio, 그 sales ratio가 너무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매출 비해서 S&P 지금 지수가 너무 비싸게 와 있다. 2.64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price to sales 비율인데 1 밑으로 가면 진짜 엑셀런트예요. 근데 1, 2는 좀 노멀하거든요. 1, 2는 그냥 정적 가치인데 적정 가치인데 2에 올라가 있으면 이게 매우 비싼 거라 이것도 또 하나의 그 거품이 지금 거품이 되고 있다. 거품이 왔다라는 거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보자면 매출 대비해서 S&P 500 지수가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월가의 늑대 드라이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는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구성해 드립니다.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도너 리포트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안경을 끼셨네요. 네, 눈이 너무 시려가지고. 잘 어울리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하고 변경해 드립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그리고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되죠. 종목을 공개할 때는요. 방송에서 2종목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 한 가지는 3시에 서울경제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가 됩니다. 받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그러면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204%로 오늘 다시 한번 갱신이 됩니다. 유비케어부터 동아화성까지 이전에 목표가 달성하고 나온 종목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 종목들도 국제양보부터 휴마시스까지 모두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첼시스, 유니온, 레몬, 유나이티드 제약, 오텍 모두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고요. 자, 여기도 수익률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모두 두 자릿수 12% 이상의 수익률들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종목들도 7% 이상의 수익률들 보실 수 있고요. IA와 우리 기술자 각각 15%, 7%의 수익률 달성을 하고 나왔습니다. 영화금속과 비덴트, MS오토텍 최근에 확인을 하셨죠. 이렇게 됐고요. 자, 오늘 초 추가된 이제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이큐어, 지난주에 제시해 주셨던 아이큐어가 10.2%를 기록하면서 오늘 포트에서 제외가 되고요. 총 누적 수익률 200% 넘었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포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포트는 이제 아이큐어가 제외가 되고요. 사마 알미늄, 써니전자, 한동화성, KCTC 남아있는 가운데 다 시세가 분출될 것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오늘도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렇게 수익률이 200%를 넘기셨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이제 아이큐어도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남은 종목들도 하나씩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200% 넘은지 몰랐는데. 아, 정말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각보다는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시장이 좀 변동성도 컸고 뭐 한 번씩 위기가 이렇게 왔었는데요. 그래도 상승 흐름 따라서 포트폴리오도 잘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 도너 리포트는 5종목만 하다 보니까 아이큐어가 목표가에 살짝 못 미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차트 흐름 보시게 되면 아이큐어 역시 이제 신고가로 상장한 이후에 만들어진 이 고가권을 이제 돌파하고 시세가 이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추가적으로 아직도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추가적으로 보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이상으로 한번 제가 8만 원 제시해 드렸는데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 한번 끌고 가 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참고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 AS를 할 텐데요. 사마 알미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저께 이제 금요일이죠. 5일 이평선 회복시켜 두고 오늘 거래량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한 8,700원에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게 이제 분봉에서 보게 되면 좀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을 강하게 해줬던 그런 약간 중심 가격대 부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수렴하는 그런 형태 차트고요. 요 고점 저항 라인을 돌파하게 된다면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정치 테마 관련 주다 보니까 약간 정치 쪽으로 이제 이슈 대선 테마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있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슈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써니전자 지금 단기적으로 전저점 이탈하면서 추세 하향 곡선을 지금 좀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테마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조정 나올 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 지켜보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써니전자를 지금 세 번째 공략하는 건데 세 번째 공략에서는 조금 포트에 오래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저점 매수 하시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이 뭐 급등주든 뭐 성장주든 가치주든 실적주든 어떤 종목이든 간에 주식은 내릴 때 사서 오를 때 파는 게 기본 원칙이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어차피 대선 관련주들, 인물 대권 잠룡 관련주들은 시간이 되면 다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써니전자 조정시마다 계속해서 비중 확대 전략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조정이 120선에서 더 나온다면 한 3,850원 부근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여유 가지시고요. 대선 테마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 모아가시는 전략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이죠. 한농화성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차트상 추세를 단기적으로는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8,500원 라인에 이 강한 저항대 돌파하게 된다면 시세 굉장히 강하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은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이렇다 할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대형주들 장세다 보니까 지금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이슈가 없다 하면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 괜찮게 이어가고 있으니까 조만간 저항을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KCTC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류 관련주들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뭐 한익스프레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기간 조정이 덜 받았는지 시세가 강하게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이쪽 섹터도 지금 현재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주도 오늘 진단키트들 바닥권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순환매 돌면서 한 번씩 다 올라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물류 관련 sek터는 지속적으로 한번 보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트에 담긴 종목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대선 테마 계속해서 지켜보고요. 또 아이큐어 포트에서 제외되긴 했지만 아직 목표가 달성하기까지 남아 있으니까요.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도너리포트는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로 전화 주시면 전화로 상담 가능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오늘장 내일 이렇게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을 하시거나요.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이쪽에서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종목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문자 상담이고요. 8,200원에 매수를 하고 비중 10%입니다. 5964님 보내주셨네요. 자, 위원님, 두산 인프라코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두산 인프라코어 굉장히 딱 걱정이 고민이 생길 만한 그런 딱 그림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차트상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에서 매각을 하기 위한 이슈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박스권 횡보를 계속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하단이 이제 8,200원인데 이 하단을 갖다가 지금 오늘 이탈을 하는 흐름이 보여줬습니다.
9월 달에 22일 날 보시면 장대 양봉과 함께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터졌는데 그 캔들의 저점으로 이제 기준봉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좀 지속적으로 이 매각 이슈 관련해서는 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현재 오늘 저점 구간을 이탈한다면 한 7,200원까지도 조정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가격에서 121선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가가 7,930원입니다. 그래서 7,90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이탈한다면 정리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고 지금 지지선을 이탈시켰기 때문에 이게 트릭이라고 하면 아마 내일부터 다시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3일 안에 다시 8,200원대 위로 주가가 올라온다 하면 상승하는 흐름으로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는 오늘 저점 잡으시고 한 2, 3일 정도 흐름 지켜보시고 위로 올라온다면 뭐 너무 큰 수익보다는 짧게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으로 진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기간 동안의 대응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이제 위원님이 제시해 주셨던 아이큐어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표가 달성하기까지 아직 남아있다. 방금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고가 83,300원 기록을 하면서 목표가였던 8만 원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익률도 15.5%로 다시 한번 경신이 되고 아이큐어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달성하고 나온 종목 누적 포트에 담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상담 다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이어서는요. 자연과 환경이라는 종목입니다. 매수가 1,480원이고 비중 10%입니다. 자연과 환경 지금 뭔가 종목 이름만 봤을 때는 되게 중요한 종목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님? 네, 자연과 환경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자연이랑 환경에 대한 이름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환경에 대한 이슈 부분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상 기후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부분인데요. 자연과 환경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 하락 추세 저항 속에 갇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아직은 제가 봤을 때 기간적인 조정이나 뭐 단기적으로 이제 이 상단 저항까지는 반짝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 실적은 제가 알기로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는 지금 3분기까지 24억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뭐 상장 폐지가 되거나 뭐 그렇게 위험한 종목은 현재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를 1,33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 가격대 이탈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8월부터 조정받다가 저점을 잡고 추세를 전환할 가능성이 사라진다 생각하시고요. 다시 하락 추세로 바뀔 가능성 높다 생각하시고요. 손절가는 뭐 1,300원이나 1,330원 좀 타이트하게 30원 정도 여유 주시겠다면 1,300원까지도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종목 매수가 위로 올라오게 된다 하면 그때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한 1,500원 정도 정리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본다 하면 뭐 1,530원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에서 일단 정리하고 종목을 교체하시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상담은 여기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도너리포트에서 세로 포트에 담길 종목 하나를 또 공개해 주시는 날인데 그중에서 후보군 2개 먼저 소개를 해 주십니다. 오늘 어떤 후보군들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 준비한 두 종목은 CJ 시푸드하고요. 두 번째 종목 삼성출판사입니다. 또 삼성출판사야 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재료랑 현재 주가 흐름이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뭐 대형주 쪽으로도 제가 오늘 포트에 넣어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단기적으로 좀 가파르게 오른 부분들이 있어서 몇 종목 추리다 보니까 삼성출판사 괜찮은 자리인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CJ 시푸드부터 설명을 한번 드리면요. 오늘 대본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게 시세가 일단은 나오지 않았었는데 제가 스튜디오에 도착하니 시세 좀 나와버렸어요.
일단 어묵이랑 우리 그 게맛살 이런 것들 만들고 있고 김 그리고 뭐 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식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어묵 쪽에서는 마켓 셰어 그러니까 이제 시장 점유율이 1위고요. 맛살 쪽은 뭐 한 3위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영업이익은 한 30억 정도, 한 4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 회사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데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밖에서 이제 외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다 보니까 식품 관련해서 주목을 좀 받기 시작을 했는데 특히나 최근에 이제 뭐 1인 가구들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HMR이라고 해서 간편식 관련주들이 좀 좋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그러니까 2.5로 단계를 격상시켰는데 거기에 따른 약간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다시 재확산, 3차 확산 뭐 이렇게 되면서 코로나19 관련주들도 섹터별로 좀 나눠서 본다면 뭐 치료제가 있을 거고 물류, 포장지, 뭐 이렇게 식품, 치료제, 뭐 이렇게 병실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돌아가면서 시세들이 다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식료품 관련 종목들이 푸드웰이라든지 이제 상한가 가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이쪽 섹터들이 한번 순환매 돌면서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CJ 시푸드 보시는 것처럼 추세 저항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 저항 돌파하고 신고가 가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CJ 시푸드 포트폴리오 편입할 예정으로 준비한 종목 중에 하나를 골랐고요. 삼성출판사입니다. 삼성출판사는 뭐 워낙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안 했었는데 소개 드릴 때마다 이제 시세가 강하게 잘 올라와줬던 그런 종목이에요. 뭐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유아동 출판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이제 그 자회사라고 하긴 그렇고 회장 아드님이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회사가 스마트 스터디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출판사가 지분을 한 19%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스마트 스터디가 핑크퐁 채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기상어 관련한 캐릭터를 만들어낸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유튜브에서 조회수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유튜브 수입만 하루에 이제 1억 정도로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 기업이고요. 내년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조금 더 상승한 다음에 유니콘 기업으로도 이제 포함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IPO 그러니까 상장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삼성출판사가 지금 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고점에 이제 29,500원에서 이제 3만 원 요 저항 라인이 있는데 지금 상승 추세로 월봉도 상승 추세 흐름으로 이 저항 가까이에 바싹 다가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한번 고점 저항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후보군으로 들고 나오신 두 종목 CJ시푸드와 삼성출판사였습니다. 뭐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푸드계 업종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고 또 삼성출판사 아기상어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두 종목 중에서 오늘 포트에 편입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 옆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종목에 관한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잠시 후 3시면 한 20 몇 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지금 얼른 들어오셔서 3시에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시 후에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는요. 여기 옆에 계신 이주연 전문위원님이 같이 도와주실 거고 또 박원재 전문위원님이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주십니다. 이따가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